엔비디아의 루빈 GPU에 HBM4가 적용이 되는데 작년에 나온 게 블랙웰 GPU였거든요. 블랙웰 GPU에는 HBM3E 12단이 메인이었거든요. 거기에 85%를 SK 하이닉스가 납품을 했고 나머지 한 15% 정도를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납품을 했는데 그것도 마이크론이 더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HBM4부터 이제 삼성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삼성이 좀 의미 있는 물량을 할 것 같고요. 재작년에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가 성능이나 수율이 안 나와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작년에 2나노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3나노도 못하는 회사가 어떻게 2나노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비아냥을 했죠. 네, 그런데 그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2나노 공정으로 만든 칩이 엑시노스 2600이라는 칩인데 그게 이번에 나오는 갤럭시 S26에 대량 적용이 됩니다. 지금 낸드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HBM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동안 HBM은 SK 하이닉스가 앞서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도 HBM4를 양산에 성공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HBM 시장의 그 구조도 경쟁 구조도 바뀔까요? 이제 삼성전자 약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루빈 GPU에 HBM4가 적용이 되는데 작년에 나온 게 블랙웰 GPU였거든요. 블랙웰 GPU에는 HBM3E 12단이 메인이었거든요. 거기에 85%를 SK 하이닉스가 납품을 했고 나머지 한 15% 정도를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납품을 했는데 그것도 마이크론이 더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HBM4부터 이제 삼성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삼성이 좀 의미 있는 물량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루빈 GPU용 HBM4는 삼성이 한 20에서 30% 정도 납품할 것 같고 SK 하이닉스가 한 60에서 70%. 그럼 나머지는 마이크론이 얼마나 하냐? 지금 마이크론은 뭐 일부 납품할 수도 있고 탈락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성능이 안 나와서 탈락했다는 이야기고 있는데 이건 뭐 팩트는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어쨌든 HBM4부터는 SK하이닉스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요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뜨거울지 아니면 엄청나게 다른 뭔가 대항마? 나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엔비디아 GPU 수요는 AI 가속기 수요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줄어들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줄어들 것 같으면 지금 칩을 제일 많이 사는 업체들 흐름을 보면 되죠. 최근에 뭐 빅테크들이 AI 캐펙스 올해 증가율을 보면 어마무시하거든요.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하기로 한 거 금액 다 합치면 올해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30% 중반대 증가율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 많이 빠진 회사가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2배 늘린다고 하니까 주가가 빠졌어요. 왜 이렇게 많이 투자하냐? 그럼 투자해서 뭐 하겠어요? 반도체 사겠죠. 그러면 엔비디아 수요가 적어도 올해는 안 꺾인다. 그리고 메타도 작년이 캐펙스 규모가 6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였는데 이번에 제시한 게 113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거의 70% 중반대 증가율이고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다른 어떤 하이퍼스케일러들도 적어도 미니멈 50에서 60%.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GPU 수요가 꺾일 것 같지 않고 물론 이제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GPU가 이걸 다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틈새를 타고 이제 ASIC이라고 하는 주문형 반도체 자체 설계한 칩들이 이제 거기에 시장을 이제 차지하는데 우리 메모리 입장에서는 거기에도 HBM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메모리를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메모리를 쓰려고 하는 곳은 많은데 만드는 쪽에서는 공급을 늘리지 않고 있는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회사들이 이 생산 라인을 늘리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늘리지 않는다라고 인정은 안 해요. 일단 우리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게 기존에는 캐파 증설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공장을 일단 크게 지어놔요. 클린룸 같은 것들 크게 지어놓고 비워놓습니다. 비워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갑자기 수요량이 많이 늘면 여기다가 장비를 설치를 하면 라인을 설치를 하면 그럼 캐파가 늘잖아요. 생산량이 느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휴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 증설을 하려고 하면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우리가 왜 혹은 아파트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아파트 땅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또 우리가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공장이 없어서 새로 짓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짓는 공장이 완공이 돼서 생산량이 늘어나려면 2027년 말 혹은 2028년에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 1년이나 1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거죠. 가격은 계속 오르겠네요.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계속 오르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일단은 가격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일단 양부터 맞춰라. 라고 해서 이제 구매 담당자들 한국에 다 급발한 거죠. 일단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은 사실 지금까지는 TSMC가 거의 주도를 해왔잖아요. 올해부터는 이 시장도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세요? TSMC 주도는 안 바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TSMC가 이걸 다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문이 맛집에 갔는데 줄이 너무 길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좀 맛이 떨어져도 그냥 가잖아요. 근데 삼성 맛집으로 가니까, 삼성 파운드리 맛집으로 가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낙수 효과를 못 받아 먹었어요. 네. 그게 재작년, 이전까지는? 네, 재작년까지 그랬었고, 그런데 삼성 파운드리 맛집이 굉장히 이제 절치부심해서 사장님도 바꿨죠.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재작년 5월에 중간 인사로 바뀌어가지고 막 와서 직원들 쪼기 시작하니까 네. 실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꽤 공정 경쟁력이 올라오는 거죠. 어느 정도 예, 맛집이다. 2나노 이제 공정이 이제 TSMC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쓸만한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고객들이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작년 6월에 테슬라. 테슬라가 이제 165억 달러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조 정도 되는 규모로 이제 대량 주문을 넣었고, 그리고 이제 떠났던 고객, 퀄컴, 뭐 AMD 이런 회사들도 이제 돌아오고 있죠.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 준 것들이 성능이 괜찮다고 보면.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가 성능이나 수율이 안 나와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작년에 2나노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3나노도 못하는 회사가 어떻게 2나노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비아냥을 했죠. 네. 네, 그런데 그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2나노 공정으로 만든 칩이 엑시노스 2600이라는 칩인데 그게 이번에 나오는 갤럭시 S26에 대량 적용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상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AI 너무 과열된 거 아니야? 라는 버블론이 계속해 터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버블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빅테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빅테크들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줄면 대기하고 있는 거 있죠. 이제 일반 기업들이 투자하는 온프레미스라고 하는 수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투자하는 소버린 AI라는 수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빅테크들의 투자 여력이 떨어지면 주가적으로는 한번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버블론의 어떻게 보면 빌미가 될 수도 있는데, 업황이 이렇게 좋은 거와는 별도로 주가는 또 많이 선반영되어 있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거품이 꼈다라고 보기보다는 대형 빅테크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거품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고,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익이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냥 덩달아 그냥 분위기 따라서 올라온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거품이 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AI 투자가 둔화된다면 이란 말씀도 하셨거든요. 만약에 진짜 투자가 둔화된다면 가장 먼저 꺾일 반도체 업체는 어디라고 보세요? 기존 주도주들은 다 그냥 박살날 겁니다. 그냥 대형 네, 대형 테크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빠질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사이클이 하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시장이 또 너무 앞서서 악재를 너무 과하게 반영했네 라고 해서 또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이게 그 수요 예측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이클에서 수요 예측을 하려면 우리 소비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내구 소비재들이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걔들 판매 동향을 많이 봤는데요. 지금은 이 반도체 수요에서 제일 중요한 게 AI 인프라거든요. 인프라를 투자하는 건 결국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앞으로 얼마만큼 살지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잘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네. 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막 가격 따지지 않고 막 땡기다가 필요 없어지면 갑자기 주문을 확 줄이거든요. 그게 오더 컷이라고 하죠. 네. 그게 이제 사이클의 끝물이죠. 그래서 지난 2016년, 17년, 18년 슈퍼 사이클도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대형 반도체 업체들은 그럼에도 지금은 견조하다, 현재는 견조하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이런 소부장 기업들은 언제부터 그 성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까요? 일단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데 주가는 막 오르고 있죠. 소부장 기업들이 숫자가 막 찍히면요, 그때는 주가가 내릴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소부장 기업들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퍼가 PER이죠. 네. 그게 이제 거의 불문율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실적 없을 때 막 주가가 올라요. 그럼 지금 사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막상 숫자가 막 찍히면 주가가 이상하게 막 내립니다. 예. 선반영이죠.
어렵다. 그러면 여기 중에서 그래도 네. 탑으로 보시는 뭐 소부장 업체 뭐 이런 것들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코스닥, 특히나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코스닥에 많이 상장이 돼 있잖아요. 네. 코스닥 랠리를 주도하는 거는 결국 최근에 ETF 수급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기관들 막 수급이 막 그 기관들 매수가 많이 찍혀 있지만 네. 사실 개인들이 사는 겁니다. 개인들이 ETF를 통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기관 매수를 찍히는 건데, 그러면 ETF 수급이 시장을 주도한다 그러면 그냥 시총 큰 거 사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서 네. 시총이 큰 회사가 이제 리노공업, 뭐 ISC, 그리고 원익 IPS, 이오 테크닉스, 뭐 두산 테스나 뭐 이런 회사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이 큰 업체들을 보는 네. 게 낫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볼 때 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키워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메모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ASP, 평균 판매 가격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 판매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EPS에 대한 전망이 계속 오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주가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게 ASP 증가율이 둔화되면 주가는 한번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일단 우리 국내 투자에서는 잘 보셔야 되고, 해외 투자 같은 경우는 빅테크들의 AI 캐펙스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사이클이 끝날 때 보면 빅테크들이 그 오더 컷을 정말 무자비하게 껐거든요. 실제로 메타버스를 주도했던 이제 메타. 네. 그때 이제 메타버스가 미래인 줄 알고 회사 이름도 메타 플랫폼스로 이름 바꿨죠. 원래 페이스북이었는데. 네. 그때 막 그 캐펙스를 원래 가이던스는 한 500억 달러 정도로 실제로 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이클 끝날 때 그 해 캐펙스가 50억 달러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수요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막 구매 담당자들 와서 메모리 없어서 우리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투자를 많이 해주는 순간 또 어느새 돌변할 수도 있는 게 고객이고, 네, 그런 것들을 잘 봐야겠죠. 국내에서는 ASP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는 AI 캐펙스 요거를 꼭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음 달 3월에는 엔비디아 GTC 행사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좀 우리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차세대 플랫폼인 이제 베라 루빈에 대한 어떤 로드맵, 실제로 작년에 나왔던 이제 블랙웰 울트라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많았어요. 이게 뭐 발열 이슈도 있고 불량 이슈도 있고, 이래서 그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기술이 약간 다운그레이드 되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단기 충격을 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베라 루빈 같은 경우도 그런 노이즈들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HBM 수요에 또 영향이 직접적이기 때문에 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또 혹시나 뭐 ICMS처럼 또 새로운 메모리 레이어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 메모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AI 업황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동일한 것 같은데 약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에게 올해 반도체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여전히 이제 사이클 측면에서는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월이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양시장 다 20% 이상 오르는 역대급 한 달이었거든요. 그러면 과열이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2월은 조금 소강 상태일 수도 있다. 그런데 상반기라는 시기열 안에서 본다 그러면 2월에 조정시 매수, 특히나 큰 대형주 중심으로 볼 경우에는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월에 큰 대형 업체들 조정시 매수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시장의 뜨거운 키워드 낸드 플래시와 향후 반도체 시장의 전망,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영수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